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입니다. 예비 엄마 아빠분들께서 클릭하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특약은 무엇인지 혹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셨나요? 태아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다르게 특약 구성이 정말 다양해요. 설계 방식도 더 서분화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이 너무 어렵고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한 영상을 차분히 한 번, 두 번만 시청하셔도 대부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제 가입까지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를 위한 추천 설계안부터 보험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부모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 이민수 대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 초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신생아 황달, 특정 감염병 혹은 선천성 질환 등은 예비 부모님들의 예상보다 흔하게 발생돼요.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태아보험 만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세 만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태아보험은 인생의 전체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이라는 시각이 중요해요. 저희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흐름에 맞춰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추액,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30세 만기로 했다가 아이의 병력 때문에 나중에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은 계약 전환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만기 시점에 별도의 심사 없이 아이의 병력과도 관계없이 성인에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특약을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만 필요한 특약, 입원 일당, 소암, 특정 특약, 선천 이상 보장 등은 만기가 짧게 설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가져갑니다. 이러한 특약들은 피로도가 떨어질 때쯤 유연하게 정리할 수도 있죠. 성인 때까지 필요한 핵심 특약은 3대 진단비, 후유장애, 각종 수술비 등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도 성인이 되어서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도가 떨어진 특약들은 추후 유연하게 정리하시고요.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필요한 특약들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설계안은 임신 9주차의 기준이고요. 출생 전에는 태아 특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달에 58,540원. 출생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있죠? 한 달에 35,860원입니다. 이 설계안은 가성비와 실효성 그리고 현실적인 청구까지 모두 고려한 최적의 구성입니다. 물론 이 설계안이 모든 아이들에게 고정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가족력, 건강 상태, 그리고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 따라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을 보면요. 지금 화면에 설계안 보이시죠? 첫 번째는 기본계약과 납입면제 부분이에요.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기본계약으로 상해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가 남았을 때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장애 지급률이 3% 이상 발생 시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해서 금액 보장을 받는 구조이죠. 예시를 통해 좀 더 이해해보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고나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다쳤어요. 근데 이후에 후유장애가 15% 정도 남았다고 진단을 받으면요. 가입 금액의 15%인 1,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다른 부위에 추가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각 부위별로 별도 지급이 되죠. 기본계약이기 때문에 필수로 포함되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므로 별도의 하위 개념 특약 없이 이 특약 하나만 구성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면제예요. 이 특약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대 질병 또는 장애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보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보장이에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이거나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혹은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등 여러 사유 발생 시
가입 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이후에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는 거죠.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예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암은요 유사암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유사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 금액의 12배를 곱한 금액을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합니다. 다음은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많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만 생각하더라도 어릴 때 축구한다고 뛰어놀고 넘어지고 피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하진 않지만 적정 수준에서 상해 특약을 구성하는 것도 가성비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골절진단 담보가 있는데 골절진단 담보가 있고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담보가 있어요. 골절진단 담보는 상해로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 보장하지만 치아파절 제외가 들어간 담보는 우리 치아가 깨진 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동시에 가입하면요.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을 때는 4번만 해당이 되지만 아이가 치아를 제외한 뼈가 실금이 가거나 했을 때는 4번, 5번 특약에서 모두 보장받기 때문에 5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어요. 현재 설계하는 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골절진단 담보를 더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화상진단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침대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에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아무래도 뜨거운 김이 나오는 밥솥도 막 신기해서 만져볼 수도 있고 아이들은 모르다 보니까 뜨거운 컵을 확 만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 비해 화상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태아보험 설계 시에는 반드시 포함하는 걸 권장드려요. 또 중증 화상이나 부식 진단 담보 같은 경우엔 일반 화상보다는 더 심각한 중증 화상이나 부식 사고에 대비해서도 추가 구성을 권장해드립니다. 보험료는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가성비가 매우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하죠.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예요.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최대 180일까지 하루당 가입 금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병원 규모와는 상관없이 보장되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도 하고 그냥 많이 뛰어놀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구성해주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인데요. 실손보험에서 상급병원료는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밖에 보상되지 않다 보니까 같이 구성해 두시면 부담이 좀 덜하겠죠.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상해로 인해서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 부위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넘어지면서 코 옆이 찢어지거나 성형외과에 가서 변형절제술, 근육봉합술 받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경우 바로 이 상해 흉터 수술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는 단순히 그냥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면서 하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하게 꼭 구성해두고 꼭 치료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아까 앞전에 기본계약에 상해 후유장애가 있었죠. 자, 비슷한 개념으로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으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을 때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에요. 저는 이걸 태아보험에선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는데 왜냐면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상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다른 증후군으로도 후유장애가 남더라도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태아보험에서 질병 후유장애가 왜 필요하냐, 어릴 때 질병 후유장애 받을 일이 있냐, 성인 때나 가입하면 되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태아보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빠짐없이 구성하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암 진단 담보입니다.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 진단 시 최초 1회 한해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 암 등 소아암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도 1억 원으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까 일반암에서 유사암을 제외하라고 했죠. 유사암은 따로 있습니다. 갑상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 유사암 진단 시에 보장을 해주는데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2천만 원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은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대형성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에는 5천만 원을 추가 보장합니다. 일반암 진단비 1억 원과 함께 구성하며 소아 백혈병 진단 시에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암, 심장 이 2대 진단비인데요. 뇌질환 관련 진단 시에 진단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의 20%를 보장하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죠.
하울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 진단 시 보장됩니다.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해서 100세까지 가져갈 것도 가정하면 꼭 필요한 특약 중 하나인 거죠. 다음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입니다. 암 진단 후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 가입 금액의 2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넓은 보장 범위와 함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특약입니다. 다음은 내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내성마비는 리스크가 큰 질병이므로 태아보험에서 꼭 구성해야 될 필수 특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특약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이에요. 그래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입원 수술 관련 특약들도 많은데요. 질병 입원 일당.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봤을 때 혹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쉽게 아프기도 하고 고열이 나기도 하고 구토를 하고 아이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그래서 수족구나 원인 불명의 고열, 폐렴 등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 보험에서는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빼드리지만 우리 영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필요한 태아보험에서는 꼭 필요한 담보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담보를 보면 1에서 30일 3만원, 1에서 180일 한도 보장은 3만원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에서 30일까지는 두 가지를 합산해서 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후에 31일째부터 180일까지는 하루에 3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규모, 종합병원이든 상급병원이든 우원이든 다인실, 1인실 관계없이 모두 보장하는 가장 넓은 입원 입당이에요. 다음은 1인실 입원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담보인데요. 우리 아이가 입원했을 때 감염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실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인실 병원 차익은 실손보험에서 기존 병실료의 50% 그리고 최대한도 10만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인실 병원비를 받더니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하면 실손에선 최대 1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담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질병 입원 특약들이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종합병원 1인실 특약입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인실보다는 감염 위험이 낮은 1인실 입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상급병실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보험에서 최대 10만원까지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같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인데 특히 태아보험 때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선천적인 질환도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질병 1에서 6종 수술 담보입니다. 종별로 나눠진 질병 수술 담보를 차등 보장하며 무엇보다 선천적인 질환, 쉽게 말해서 Q코드가 있어요. 질병 코드 중에. 이 부분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1에서 5종 수술비 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6종의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추가된 구조예요. 1에서 5종까지는 복잡하고 큰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고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혀유착증, 대설증, 음낭수정,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수술 시 지급이 됩니다. 특히 혀유착증, 설소대 수술 관련해서 제가 청구를 좀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 특약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꼭 포함을 추천드립니다. 과거에 있던 1에서 5종은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태아보험에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8대 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8대 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총 8가지인데요. 이 장애들로 진단되는 경우 가입 금액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 그중에서도 팩트체크 전문가팀은요, 보험금 청구를 직접 다 도와드리다 보니까 발달 지연으로 언어 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 언어 치료는 질병 코드가 R코드일 경우 비급여 치료라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F코드로 진단받으면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F코드 진단 시에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꼭 함께 구성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대물과 누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주 6일까지 가능한 핵심 특약, 태아 특약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 특약들은 모두 임신 22주 6일까지 안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체중아 입원 일당,
우리 아이가 2.5kg 이하의 미숙아로 출생하여 3일 이상의 인큐베이터에 이용할 경우 3일째부터 하루당 5만원씩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출생 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 부정할 수 있어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천성 장애 출생 담보, 선천적인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가입 이후 청구를 직접 도와드리면서 사경, 심실중격결손, 다지증 같은 질환으로 도와드린 분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출생 이후에 1년 이내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질병 입원 일당과는 별도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기에는 입원 빈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중복 보장을 통해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꼭 함께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에요. 흔히 니큐라고 얘기도 하는데 출생 직후에 자녀가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하는 경우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병원비도 인큐베이터 이용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모든 태아보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신 22주 6일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출생 전까지고요. 따라서 가입 가능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가성비 특약이라고 하는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모야모야병 개도 수술비, 인공아우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등 무슨 이식 수술비나 인공아우 뭐 이런 부분들은 발생 빈도는 확실히 낮아요. 하지만 치료 비용 보장 금액이 정말 크고 또 보험료도 저렴하다는 이 장점 때문에 가성비로서 꼭 챙겨가시면 좋을 특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용을 알차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후의 지속적인 청구 및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준비하시는 산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보험금 심사 뭐 이런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서류가 잘못 전달이 되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팩트체크 전문가팀은 누락된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산모님들께 아직도 감사 인사를 받고 둘째, 셋째 낳을 때마다 계속 연락을 받거든요. 새로 태아보험을 가입해달라고. 그래서 전문성과 사후 관리가 1순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하나 이게 보장이 되는 건가? 청구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상담 중에 사은품을 달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사은품보다는 책임 있는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3만원 또는 총 1년치의 보험료의 10분의 1 중 적은 금액, 뭐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고 저희가 예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3만원이 초과되는 상품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가 벌금 또는 형량이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사은품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아팠을 때 보험금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아줄 수 있는 꼼꼼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지금까지 30세 만기의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팩트체크 전문가 팀은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꼭 맞는 태아보험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더 자세한 비교 내용이나 맞춤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연락처 제 번호거든요. 거기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링크를 제가 댓글 고정에 걸어줄 테니까 카카오톡으로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팩트체크 전문가팀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태아보험을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